자,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까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요 단원이 조금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교과서상에서 서술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어. 뭔 말이냐면 당연히 극대극소의 문제도 소재는 3, 4차 함수일 거 아니냐. 그러면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푸는 친구랑 그걸 모르고 그냥 극대극소의 정의,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 정도만 알고 푸는 친구는 당연히 다를 거 아니겠냐.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제대로 풀려면 결국은 3, 4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에 비율관계부터 넓이공식, 높이차이 공식 같은 거 다 안 채로 풀어야 그냥 극대극소 문제도 수월하게 또는 의미있게 풀 수가 있다 보니 요 단원이 좀 오늘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게, 너네가 기출문제를 숙제로 좀 올바르게, 즉 수능 스타일로 제대로 알고 풀려면 내가 끝까지 다 수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 수업을 하기엔 얘기할 게 많기는 해. 실제로 책도 두껍고 오늘 39문제거든, 실전 문제가.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극한의 연속처럼 어떤 개념을 파고드는 문제가 더 이상은 없어요. 결국은 다 다항함수 추론이라서 들어있는 문제들도 기출문제 중에 준킬러 난이도의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그래가지고 39개를 다 풀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절반하고 나머진 절반 하기에는 초반에 극대극소로 풀 때 3, 4차 수업을 안 한 채로 너네들 풀려? 그것도 에바인 것 같아. 그래서 진도 개념은 오늘 다 말을 할 건데, 실전 문제는 예를 들어 뭐 5개 있으면 2개씩만 풀고 가고 나머지 다음 시간 이어서 풀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이야. 실제로 기출의 바이블에도요, 요 단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 180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단원인 것 같아. 여기가 실제로 당연히 미분이란 단원에서 가장 두꺼운 파트지, 당연히. 그거를 이제 하나로 압축을 한 거야. 원래 교과서의 순서는 이렇지. 도함수의 활용 1, 2, 3가 있어요. 도함수의 활용 1에서는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를 배우고요. 도함수의 활용 2에서는 극대극소, 증가, 감소, 그 다음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배우고요. 마지막 도함수의 활용 3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그 별도의 파트가 있는데, 일단 속도, 가속도 파트는 지금 타이밍에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적분 맨 마지막 쪽에 속도와 거리가 있지 않냐. 어차피 미분에서 내려가는 거, 적분에서 거리로 올라가는 거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의 직선 운동은 마지막에 몰아서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까지를 다 수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개념은 오늘 다 얘기하고 실전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 거야. 39문제를 설마 오늘 다 할 수 있진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 책으로 갖고 오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음 시간은 개념을 나갈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까지가 보통. 가끔 배제고가 시험 범위 조금 더 많이 나가면 극대와 극소 정도까지. 근데 극대와 극소까지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게, 극대 극소까지라고 해서 뒤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모르고 풀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크게 1, 2단원, 기말고사 때는 크게 2, 3단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쯤이면 일단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접선 또는 극대극소 정도까지가 이제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중간고사 기출문제로 한번 풀타임을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간고사 미리 보기 느낌으로 한번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이야기를 펼쳐볼게. 자, 두렵습니다만 가봐야죠. 자, 맨 첫 번째 주제는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자체는 뭐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 개념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a, f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씩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석씨, 기울기가 얼마인 함수야 이거는? 그렇지. 그리고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야? 자, 씁시다. 뭐예요? 오케이. 자, 이런 친구를 우리는 접선 이렇게 부를 것이고요.
그 다음 교과서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문제에 워낙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어봐라. 즉 핑크랑 초록은 뻑큐예요. 이런 상황을 봅시다. 자, 이런 친구는 당연히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준성은 어떤 친구고? 마이너스 f 프라임 a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야 똑같이 a, f 프라임 아니 fa겠죠. 자, 이런 친구를 우리는 법선 이렇게 부를 거고요. 이 법자는 수학에서 번역을 하다가 수직이다라는 뜻이 있는 한자로 그냥 굳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수직이다가 perpendicular잖아요. 그 per를 뭐 걔네들이 비슷하게 음차를 했겠죠. 근데 그 한자가 이거 law 할 때 그 법이에요. law. 알냐? 이 한자 알아요? 요 한자인데 뭐 요게 수직이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음차를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전혀 맞는 뜻이 아님에도 그냥 법선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법선이란 건 저런 거고. 자, 그러면 뭐 접선이랑 법선 뭐 이건 기본이고. 자, 우리가 문제에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접선을 구하는 유형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만약에 접점이 주어졌어요. 고민할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F'A 구하고 저 직선 세우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 더 귀찮아지는 것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다. 이게 만약에 수, 상, 고, 1, 2차 함수면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를 무엇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k 놓고 판별식, 완전제곱식 만들기 이렇게 해도 되지만 3, 4차 함수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기울기가 그 문제에서 준 3, 4와 같은 m이 되도록 하는 접점이 어디냐를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3차 함수면 2차 방정식, 4차 함수의 접선이면 3차 방정식 뭐 이런 거 풀어줘가지고 뭐 2랑 4에서가 기울기가 m이구만. 그러면 2랑 3에서 접선 세워야지.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3번.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미적분에서의 접선은 대부분 이 방식으로 풀게 될 텐데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긋는다를 봅시다. 곡선 밖의 한 점. 이거는 그림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이 정도에 a, b라는 점이 있다. 곡선 밖에 있죠.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보시오 라는 문제. 그러면 결국 접선이라는 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함수값이 a, f의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뭔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미지수로 t, ft라고 둬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요 그림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5글자 무엇과 4글자 무엇이 같은 상황이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겠지. 자, 그래서 반드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평변 이퀄 미계다라는 식을 세워주셔야 돼. 어떤 느낌은 이런 거죠. t-의 a분의 ft-의 b 이것이 t에서의 미분계수 f't랑 같습니다. 라고 세우면 된다야. 오케이? 근데 이제 요거를 교과서라든지 센 같은 그냥 보통 자습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하거든. t, f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그어볼게요. f't 가로 x-의 t 플러스 ft입니다. 그런데 이 직선이 하필이면 어디를 지났더래요? a, b를 지났더래요. 그러니까 요 a, b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따라서 b라는 친구는 f'의 t 괄호 a-의 t 플러스 ft입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이항 후 약분 하면 이거 되지? 이해되냐? 그러니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굳이 y랑 x 가지고 식 세운 다음에 대입할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식을 세우자. 뭐 한 줄이라도 아끼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보고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째. 별다른 정보 없이 예를 들어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접한다. 뭐 어디서 접한다는 말도 없고 기울기가 얼마인 채로 접한다 이런 말도 없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접한다라는 것은 그 순간 무엇과 무엇이 같다는 뜻이야. 함수값도 같고 서로
기울기도 같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정보가 없을 때는 당연히 f의 t는 gt. 그 다음에 기울기, 아예 접점은 또 안 주어졌으니까 t라고 둬야지 뭐. g't랑 f't가 같다라는 걸 적당히 연립하면 당연히 미지수에 사라지게끔 문제가 세팅돼 있을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접선을 구하는 4가지 케이스를 다 종합해보니 꼭 기억할 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기울기도 아니고 무엇이었다? 접점.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거다. 접점 모르니까 접점 구하고, 접점 모르니까 접점 두고. 맞죠? 그러니 접선 문제는 항상 주인공이 접점이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그러면 접선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상황입니다. 거리의 최대 최소. 수상에서도 공부를 했던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fx 위의 점 중에서 L과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점짓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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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짓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짧은 걸 찾을 거 아니냐. 그때 대략 요 정도가 제일 짧아 보이지 않냐. 근데 요 핑크색이 어떤 특징이 있더라. 바로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바깥에는 L과 뭐 할 때? 병행할 때다 라는 거겠지. 맞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예를 들어 이렇게 L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는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자. 근데 요 사이에 내가 점 P를 잡을 거야. 삼각형 ABP의 넓이를 맥시마이즈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문제에 나온단 말이지. 그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점 P가 L에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간 게 언제나가 궁금하다 이거야. 이것 또한 대충 여기쯤이 제일 멀어 보일 것이고 비슷하게 병행한 접선을 가질 때 상황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방금은 잘 봐. 두 개가 누구와의 거리를 보고 있던 거냐면 직선과의 거리야. 그렇지? 직선과의 거리가 제일 커질 때라든지 제일 작아질 때를 구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접선을 활용을 했어요. 맞냐? 그러면 이번엔 이런 거 해볼게.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고요. 이번엔 점 P가 여기 있고 곡선 위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보라 이거야. 이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들 중 가장 가까운 건 어디니? 그러면 뭐 당연히 한 요 정도가 제일 가까워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일 거냐? 여기서의 접선과 이 P와 별을 연결했더니 90도가 될 때가 제일 가깝다 이거지. 이해되냐? 그러니 이럴 때는 법선을 이용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겠죠. 맞냐?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고요. 이번엔 볼록성의 안쪽에 점 P가 있다고 치고 제일 멀리 있는 게 어디예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물론 요 밑에가 더 먼 거 아니에요? 라는 건 무시하세요. 정의어가 알아서 잘라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제일 먼 거는 대충 여기쯤이 제일 멀 것 같아.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의 미분계수와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기울기가 뻑큐. 즉 이것이 바로 이 접선에 대한 법선이 될 때다. 뭐 이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점과의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상식적으로 당연히 느껴지니까 뭐 밑줄 치고 외울 거 없습니다.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법선 쪽 시츄에이션이 연출될 거다라는 거.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뭐 하나만 이거 왜 이럴 때가 제일 짧은지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식을 세우면 할 수 있거든. 보여드릴게. 어차피 이거는 우리 반이니까 하는 거예요. 알아둘 필요 없어.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만 하면 됨. 근데 어디 가서 또 어디 꿀리지 말라고. 너 그냥 외우냐? 이지랄하면 아는데 한마디는 해줘야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궁금하다.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이 디스턴스 d를 한번 식으로 세워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의 1분의 절대값 at 플러스 마이너스지. at 마이너스 뭐임? f't 플러스 뭐임? b죠. 근데 어차피 상수 무시할게. 그러니까 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인 걸 따질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 나는 요 안에 있는 함수의 무슨 값을 찾으면 돼? 최소값을 찾으면 되지. 나 점집 거 식 잘 세운 거 맞니? at 빼기 f. 그니까 ft잖아. ft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함수를 그냥 y라고 뒀다 치고 그를 미분해보자고. 그러면 a 마이너스 뭐가 돼? f't죠. 그게 0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미니마이즈 될 때가 기울기가 a였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돼? 이게 식을 이용한 증명이고요. 얘도 해볼 수 있어. 똑같이 한번 해볼까? 요 아래 거. 아래 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EX가 아니라 PF죠. 뿌르프. 또 한번 뿌르프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건 조금 더 귀찮다. 여기 T, FT고 여기쯤에 점 A, B가 있다고 치자. 나는 요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그지?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다라는 걸 하나의 함수로 돼. 왜? 루트 싫으니까. 그럼 뭐가 될 거냐면 t-a의 제곱 플러스 ft-의 b의 제곱이죠. 맞냐? 우리 반에 혹시 미적분 안 하는 흑우 있나? 민찬이 알잖아, 그지? 예준이 미적분 안 합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야, 하잖아. 왜 손 든 거야, 방금? 야, 순간 착하게 차. 방금 같이 계속 하루 종일 계셨잖아, 우리. 자, 요거. 얘의 최대 최소일 때 결국 그 값을 찾자야.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했다 치자. 그러면 d제곱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2배의 t-a가 될 거고 여기는요 2배의 ft-의 b에다가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쓸게. 속미분 뭐 나오면 돼? f'의 t가 되면 되죠. 그럼 그게 0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f'의 t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b분의 t-의 a가 되지. 이게 a, b, t, ft의 기울기의 역수 뭐 이런 상태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90도가 아니면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90도인 상황이었다 했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다 증명은 됩니다. 아니면 이 두 번째 상황은 그냥 직관적인 판단도 돼요. 자, 거리 A, B로부터의 거리가 궁금해. 한 점부터의 거리가 궁금해. 자, 한 점이라는 키워드랑 거리라는 키워드 합쳐지면 도형 뭐가 생각이 나니? 원 생각나지? 그래서 동심원을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원을 차근차근 늘려가야 안 만나죠? 당연히 이러다가 처음 만날 때가 생기겠지. 그러면 원과 곡선이 접한다 라는 상황에서 당연히 90도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직관적인 이해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가 최대 최소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만 있으면 그때그때 써먹으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공통접선 갑시다. 자, 공통접선이라는 건 두 개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나마 많이 나오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설명한 이거야. 뭔데? F라는 곡선도 곡선이고요. G라는 곡선도 곡선이라고 치자. 근데 한 점에서 접했대. 이런 상황. 그럼 이것이 바로 공통접선이 되는 거고 공통접선을 구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둘이 뭐가 같다?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다만 연립한 다음에 직선 세우면 되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이거는 사실 내가 항상 교재에 쓰긴 하나 최근 몇 년 동안 본 적은 없는데 또 혹시 나오면 욕먹을까 봐 써놓는 그런 계륵 같은 새끼입니다. 어떤 거냐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f랑 g의 둘 다 이렇게 접하는 직선 또한 공통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얘 접선이기도 하고 얘 접선이기도 하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세울 수 있는 식이 몇 개 없어요. 일단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보시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것도 얘 기울기고 A에서의 미분계수도 이 기울기고 B에서의 미분계수도 이 기울기지. 그러니까 네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딱 하나입니다. B-A분의 조심해 뭐 B 빼기 뭐 A GB-의 FA 이게 뭐 프라임 A? F 프라임 A 뭐 프라임 B? G 프라임의 B 이렇게 식을 세우고 뭐 이렇게든 어떻게든 하면 문제는 풀리게 출제를 할 거면 세팅이 돼 있을 거니까 이런 식만 세우면 돼요. 결국 접선이라는 문제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시츄에이션 이것만 바로바로 발견하실 수 있고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네. 꽂히세요. 둘 다 F로 돼버렸네. F'A equal G'B는 B 빼기 A분의 FB 아니지 GB 빼기 FA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주제 봅시다. 자, 결국 수투는 인수정리. 자,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즉시 두 가지 방법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어느 쪽으로 풀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자, 먼저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fx라는 함수가 x equal a에서 x축과 다음과 같이 만났다고 치자. 첫 번째처럼 만난 건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건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짝수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이 기울기가 0이 되고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는 것은 인수가 홀수개. 있으면 되고 대체로 수투에서는 2차, 3차 정도가 맥시멈이야. 5차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4차도 잘 안 나옵니다. 뭐 그래도 알아는 두면 되겠죠. 그렇지?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을 식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같은 이야기인데 그냥 한꺼번에 하자. 뭐 나누냐. 자, 인수가 한 개라는 건 fx의 식을 작도할 때 당연히 x-a 곱하기 뭐식갱이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이 케이스는 fx가 x-a의 물론 짝수개지만 두 개라고 쓸게요.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고 오른쪽처럼 함수가 x축과 접하려면 x-a의 세제곱 물론 홀수승이 엄밀하지만 대체로 3차라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맞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식관점이라고 쓴 건 진짜 앞에서 그냥 무수히 많이 썼던 이야기라서 생략할 건데요. x-a로 내림차 순 정리했을 때 1차 항의 개수 그게 바로 f'a이고 그때 상수항이 fa이고 그러다 보니까 x-a로 내림차 순 정리했을 때 이 1차 항 이하의 부분이 바로 무슨 선이었다? 접선이었다라는 거 앞에서 무수히 얘기했으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몇 개만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하하하하. 오케이. 이러면 되겠다. 1, 2번 같은 짜잘한 새끼는 너네 보고 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숙제에 포함하면 됐잖아. 그런 방법이. 그래요. 얼리버드 반에서야 이거 일일이 다 풀어준다 치지만 일단 1번 같은 걸 너네한테 내가 수업을 해야 되냐? 자, 그 대신 몇 개만 쉬운 거는 몇 개만 포인트만 집어갈게. 봐봐요. 2번 보세요.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키워드만 필기하고 답은 마저 집에서 내고 갖고 오세요. 얘 0,2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a를 지나는 직선 그냥 바로바로 접선을 법선을 구하라는 뜻인데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0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싶은 거지. 굳이 미분하지 말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F'의 0이 얼마라는 겨? 2다. 그거를 미분하지 말고 1차항의 개수 이걸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봅시다. 물론 3번은요. 건너뛰긴 하지만 4점짜리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자, 4번. 원점을 지나고 이 새끼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x입니다. 자, 봐봐.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일단 0,0은 지나지. 그러면 대충이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0,0을 지나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지가 접점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도 있겠지. 그럼 핑크일 때야 당연히 0에서의 접선 이렇게 구하면 되고 0에서의 접선은 이미 써 있습니다. 지만 핑크색 반대가 돼버렸네. 핑크색 그치? 이게 X지만 초록색 같은 상황은 뭘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게 비록 곡선 위에 있는 거긴 하나 접점이 아닌 곳이 주어져고 접선을 긋는다. 이 시츄에이션이니까 이거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같다는 식 세워야 돼? 평변과 미개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야 돼. 그럼 봐봐. 굳이 두 개 케이스를 나누지 말고 그냥 한 방에 가볼게요. 접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t, ft라고 둬볼게. 그리고 평변과 미개가 같다라고 한번 식을 세울게요. 자, 그러면 0,0과 이렇게 긋는 거니까 평변식 세워볼게. 바로 뭐분의? t 빼기 0분의 ft 빼기 0은 뭐냐면 마t 3승 마이너스 t제곱 뿌t. 자, 그럼 미개가 얼마냐는 미분하면서 정우가 대답해보면 오케이. 자, 그러면 넘기고 정리를 합시다. 약분을 한번 할까? 마이너스 t제곱 빼기 t 플러스의 1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2t 플러스 1 넘기시면 2t의 제곱 플러스 t는 빵. 따라서 t가 뭐 또는 뭐다? 0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지요. 그치? 계산 잘했어 나?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 안 그려졌다는 뜻이지 그거에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기울기가 얼마냐면 바로 요게 기울기죠. 접점 t일 때. 자, 그래서 하나는 t가 0일 땐 기울기가 1이다. 아까부터 알고 있었던 거긴 해. 왜? y는 x가 접선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야. 규민은 얼마였는데? 4분의 5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들의 합이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을 봅시다. 두 함수 y는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에 대하여 fx 위에 1,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l이 곡선 gx에 접할 때의 접점을 q, 그 다음에 그 곡선 gx와 x축이 만나는 점 rs라고 합시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접선인 상황이냐? 공통 접선인 상황이거든? 근데 출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고3 교육청에 나왔던 거긴 한데 얼마나 공통 접선 문제가 요즘엔 쉽게 나오는지 한번 봐세요. 자, 얘가 y는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의 3의 제곱 플러스의 k인데요. 보소 날 좀 보소. 여기가 1,1이었음.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더니 반대편에도 접했음이야. 그지? 나는 얘의 좌표를 바로 알아버렸어요.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한 거라고. 뭐냐? 얘네 둘이 모양이 뭐해? 똑같다라는 걸 써먹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요 접점이 꼭지점으로부터 1,1만큼 이동한 점이지. 그럼 그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여기인 3,K에서 왼쪽 아래로 1,1만큼 내려오라 이거야.
그렇다면 여기가 대칭성 같은 느낌이죠. 대칭성을 이용해 주시면 2,k-1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지? 맞음? 자, 그 다음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직접 구하면 되니까 y는 해놓고 y는 x제곱 미분하면 2x 그러니까 기울기는 2 그 다음에 1,1 지나니까 2x-1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뭐를 지나냐면 2,k-1을 지남 따라서 k는 4다. 오케이? 자, 그 다음 QRS, Q가 어디야? 접점, 여기 Q, RS는 여기입니다. 이만큼을 구해달래. 그러면 구해봅시다. K가 실제로 4였어요. 그러면 요 곡선이 x-의 3의 제곱 플러스의 4였음. 대충 x축과의 교점 2개 나오지. 뭐랑 뭐냐? 1이랑 5였으니까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4cm. 높이는 바로 3,k의 그 k죠. k가 4죠. 아니다. 잘못할 뻔. k-1이지. 그러니까 3이지.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반띵. 맞아.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자, 요런 게 좀 귀찮아요. 근데 되게 문제를 줍니다. 자, 뭐냐면 fx가 4차 함수인데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야.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그 접선이라는 게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지냐, 정호야? 어떻게 그려줘야 돼? 뭐 엉덩이쯤을 쓱 이렇게 지나가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요거는 봐봐. 엉덩이가 그렇게 좋아요? 봐봐. 이게 아까 말한 그 공통접선이라는 유형이 왜 그렇게 잘 못 나오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둔 다음에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랑 베타에서의 미분계수랑 그들을 뺀 게 같다 이거잖아. 그러면 쓰지 마. 4알파 세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의 6이랑 4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베타 플러스의 6이랑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끔찍한 거 보이죠? 이렇게 풀면 안 구해진다고. 그래서 얘는 오로지 뭘로 받아들일 거냐면 이걸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은 이거를 이렇게 풀지 말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만 이름은 L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L은 1차식이니까 뭐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되겠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x 더하기 b 아니지 반대인가? 1 빼기 b다. 1 마이너스의 b는 0이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각각 중근으로 갖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의 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써도 지옥이긴 해요. 개수 비교를 엄청 해야 될 것 같거든. 맞니?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출제자의 노고가 들어있는데 항상 그래. 3차항을 안 줘요. 그 이유가 뭘까? 그치? 3차항이 없다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근의 합이 얼마야? 0. 이래야 현실적으로 연립의 수가 적어져서 풀 수 있어서 대부분 3차를 안 줍니다. 실제로 경찰대학교에서 냈던 문제인데 뭐 양심은 있는 거지. 인하대학교 대입 수리논술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따라서 알파, 베타의 합이 0이구나 해서 베타라는 친구를 마이너스의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순간 따라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머릿속으로 전개하자. 먼저 합차한 거의 완전 제곱이라고 봅시다. 합차한 거의 완전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2알파의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은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마쇼.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도 느끼면 좋습니다. 이렇게 써지고 봐봐요. 이렇게 써지고 여기까지 알아낸 순간 이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봐. X축하고 알파 베타에서 접하니까 이런 이쁜 W 4차 함수지. 근데 얘네들이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건 이렇게지. 그 말은 이게 무슨 함수가 됐다? 우함수가 됐다. 그러면 사실 이 타이밍에 미리 뭘 할 수 있었냐면 A는 없겠군. 그렇지. A는 6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 비교보자.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제곱이니까 알파의 제곱이 2분의 3. 그렇다는 얘기는 상수항에 해당하는 1-b가 그 새끼의 제곱 4분의 9, b는 마이너스의 4분의 5다. 6x 빼기 4분의 5겠죠. 됐슈?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잠깐 나 거의 다 모든 문제 풀고 있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어서. 아, 근데 좀 중요한 문제여도 다음 시간에 할 걸로 생각하고 내가 조금 굳게 닫고 그냥 넘어갔다가 다음 시간에 와야 되겠구나. 자, 7번까지 정도만 언급합시다. 그래요. 아, 근데 모든 문제 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놔서 뽑은 거라서 이거 하나 건너뛰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건너뛰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자, 7번. 어차피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다 풀어드릴게요. 자, 7번 봅시다. 근데 7번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서. 뭐 8번 같은 건 너네가 고민하면 할 수 있는데 7번은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자, 최고차이 계수의 1인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조건은 이따가 쓰고. 자, 이 문제 기본형이 이겁니다. 아마 정호가 아까 나한테 질문한 건데 미분계수 단원에 있던 숙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2x보다는 크고 3x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f의 1이 2고요. f의 2가 6입니다. 이 문제. 이게 이번 시간 숙제에 있었던 거고 지난 시간 미분계수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함수 fx는 절대로 x축 밑으로 가라앉지 마세요. 그런데 f1은 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이야기. 밑에 갈 수가 없는데 찍었어.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치면 기울기가 0 됐다가 올라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 y는 2x랑 3x가 있어. 요 사이를 놀아야 돼. 근데 1,2랑 3,6을 지났어. 그러면 그 순간 기울기는 y는 2x랑 같았어야 될 것이고 이 순간 기울기는 y는 3x랑 같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통해 함수의 모양을 제한해주는 표현법이 있거든. 이해되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형을 제한한다. 그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6x-의 6보다는 fx가 크고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2가 큽니다. 자, x에 뭐 집어넣고 싶어요? f1이 0일 수밖에 없지요. 그치? 그 다음 요 친구 x = 1에서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6이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 x = 1에서 기울기 어때요? 6이죠. 그렇다면 이제 3차긴 하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대충 어떤 느낌이냐. 일단 이 새끼가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6인 이런 6x-의 6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는 2x 세제곱 마이너스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친구입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양의 실수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은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여기부터 얘기를 하면 f란 함수가 반드시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f1은 0, 그 다음에 f'의 1은 얼마? 6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F형은 마이너스 3이다. 이제 씁시다. F형은 마이너스의 3. 자, 그 다음에 보자고. 1차보다는 항상 위에 있을 수 있으려면 F는 차수가 1차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3차보다 항상 작으려면 F는 또 최대 몇 차야? 최대 3차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1차 1, 2는 있을까부터 얘기해봅시다. 1차면 F1이 0이고 F0이 마3인 순간 기울기가 3으로 고정되니까 모순이지. 이해돼? 보현 또 잔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fx가 2차 함수라고 쳐봅시다. 근데 문제에 어떤 조건이냐면 또 최고차항 얘기가 있죠. 그치? 그러면 가정 f가 2차라고 치자. 최고차 1이야.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두고 푸는 풀이 비추 fx를 한 줄로 써봐. 힌트, 얘와의 위치 관계를 활용해봐.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았잖아. x-1의 제곱, 그 다음 뭐야? 이렇게 세워야 되지. 근데 그게 과연 F0은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냐 이거야. 안 했죠. 그러니까 이러진 않았구나. 그러면 3차식이겠네. 오케이? 자, 3차식도 x세제곱, ax제곱, bxc 이질하지 마시고 이 위치 관계로 한 번씩 세워봐요. 이게 이제 이 단어 되게 중요한 거지. 식을 세울 때 무식하게 풀어놓고 대입하는 거 이거는 뭐 4, 5등급짜리 풀이고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인수정리로 식 세우자야. 일단 1에서 뭐 한 거야? 접했지. 그럼 x-1이 몇 개 있어?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잠깐만 k라고 둬. 근데 누구와의 위치 관계가 그랬어? 6x-6 이렇게 세워야지. 무슨 이해돼요? 진짜? 오케이. 자, 그러면 K만 찾으면 되겠죠? 뭘로 할까? 자, 이 식 안에 이미 F1은 0이랑 F'1은 6이라는 정보는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 직선과 접한다는 뜻 때문에. F0으로 대입하면 되겠지. 막 K 빼 6, 빼 3. 막 K가 3. K는 마 3. 그러면 X-1의 제곱, X 플러스 3인가? 이거 더하기 6X-의 6이다. 맞니? 자, 따라서 F3 구하고 마무리합시다. 3 대입하면 4 곱하기 6 플러스 12 36이겠네.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안 한 문제는 체크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8번 건너뛰고요. 9번 말로만 해볼까요? 아니, 말로 아예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 문제라. 아이씨. 아우. 근데 바이블에 있는 문제 정도야 뭐 너네가 다 풀긴 하겠죠, 어쩌지. 자, 9번 보세요. 자, 곡선 위를 움직이는 세 점 A, B, C가 있으면,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A, B, C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서 두 점 A, B 사이를 움직이는 P와 BC 사이를 움직이는 Q에 대하여 사각형 AQC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셈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이런 느낌이야.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쯤에 C가 있음.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A, P, C 연결해놓고 요 정도에 또 Q가 있어가지고 A, Q, C 이렇게 연결해놓는데 요 사각형의 넓이가 맥시마이즈가 됐으면 좋겠다, 야. 미리 내가 보조선 AC를 그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삼각형 두 개로 보면 삼각형 두 개가 각각 맥시멈이 되면 되겠지. 그렇다는 거 높이가 제일 높으면 돼. 그 말은 멀리 도망가면 돼. 뭐 할 때를 찾으면 돼. 평행한 상황. 접선이 바로 핑크와 평행한 시츄에이션을 찾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보현아, AC의 기울기가 얼마길래 그래요? 2입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3차함수 일단 써놓고 얘기합시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 그럼 얘를 미분한 y의 프라임 즉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x 더하기 4. 준성아 이게 뭐가 될 때를 찾으면 돼? 2가 될 때를 찾으면 돼. 굳이 각각을 인수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각의 관계로 3분의 2로 마무리를 합시다. 대슈.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잠깐. 아이, 하고 싶은데. 패스를 해도 어차피 숙제, 그래, 숙제 있을 텐데, 그래. 일단 이번 교시의 평균값 정리까지는 다 쳐내버리게. 10, 11, 12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봐봐요. 일단 롤의 정리 봅시다. 존재성 정리라고 우리가 두 개 배웠던 게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그게 1, 2단에서 배웠던 거고, 이 미분 단어에서 두 개의 정리를 더 배울 건데, 그게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근데 뭐 롤의 정리의 일반화가 평균값 정리가 둘은 비슷한 거라고 치면 이 롤의 정리만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뭐 평균값 정리도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최대 최소 정리가 문제를 푸는데 잘 사용은 안 된다. 실제로 당연히 쓴 적은 없죠. 근데 교과서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야. 그래서 이 롤의 정리를 증명함에 있어서도 최대 최소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을 해볼 거냐면 자, 일단 롤의 정리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네한테 굳이 증명을 해주는 이유는 증명 과정이 문제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증명의 중요성을 아는 애들일 거라 믿고 하는 거예요. 얼리버드 때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래도 나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증명은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라도 가지시라고. 자, 일단 롤의 정리가 뭐냐면 함수 fx가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FA와 FB가 같을 때입니다. 여기서 질문, 왜 연속성은 닫힌 구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성은 열린 구간에서 얘기하더라? 그렇지. 연속성은 뭐뭐뭐의 같음을 확인하는 거야. 좌우함의 같음을 보는 거지. 근데 닫힌 구간의 왼쪽 끝은 좌극한이 없어요. 그래도 두 개는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냥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는 뭐였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의 무엇? 땡땡땡땡땡의 땡땡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은 좌우만 비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의 왼쪽 끝에서는 평균 변화율을 좌극한은 있어도 우극한은 있어도 좌극한이 없다 이거지. 비교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약속하기도 좀 뭐하다 이거야. 연속은 약속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에서 얘기한다야. 오케이, 이런 디테일도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뭐냐면 바로 F'의 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네들이 다 가정된 상태에서 보세요. 연속이다 라고 정의되었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최대값이 존재하겠지. 맞냐?
그럼 그 최대값을 갖는 x값을 그냥 잠시 c라고 해보자 이거야.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야. h가 이렇게 쓸게.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 h에 대하여 f의 c 더하기의 h랑 f의 c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최대값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f의 c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c 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 항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양변 h로 나누어 볼게요. 양수라고 내가 정의했기 때문에 아가리 방향은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맞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을 취해볼게. 자, 그러면 이것이 내가 f'의 c라고 쓸 수 있나요? 0의 우극한이라고 할까? 있죠. 왜? 그래서 이제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제일 크대. 크니까 부등식은 이게 성립할 거야. 근데 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잖아. 그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반대편을 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꽤나 작은 음수가 있다고 쳐봐요. 하지만 여전히 C가 최대값인 건 바뀌지 않으니까 이 부등식 자체는 맞지요. 근데 이번엔 내가 H로 나눗셈을 할 건데 먼저 이 항 먼저 하고요. C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C 하면 이게 무슨 수야? 음수지. 근데 내가 H로 나눠볼게.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볼게. H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작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0의 좌극한으로 보내보자. 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 때문에 무엇으로 수렴할 것이고 F'C에 수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이 친구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일종의 샌드위치입니다. 나는 두 개로 나눠서 했지만 한 번의 샌드위치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0으로 갈 수밖에 없네. 즉, 그 값이 최대인 곳에서 기울기가 0이 되겠네. 이해돼요? 뭐 이런 증명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란 무엇이냐? mean value theorem 해가지고 MVT라고 쓸 건데 얘를 일반화하는 거였죠. 1번 조건과 2번 조건만 만족되면 무엇이 성립한다라는 거였냐면 F'의 C라는 친구가 B-A분의 F의 B 마이너스 F의 A랑 같도록 하는 C가 존재할 것이다. 이건 기하학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외워둬요. 그치? 아, 롤의 정리. 시작과 끝이 같으면 기울기 0 존재. 그 다음 평균값 정리. 그냥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도록 하는 C 존재. 였습니다. 자, 평균값 정리의 증명은 쉬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A, FA랑 B, FA를 지나는 요 삥꾸를 내가 HX라고 아니 GX라고 이름을 붙여봐. 그리고 노랭이가 FX라고 이름을 붙여봐. 그러면 내가 새로운 함수 HX를 뭐라고 도입할 거냐면 FX 빼기의 GX다라고 도입해봐. 그러면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뺀 거 연속성 안 깨지죠? 미분 가능성 안 깨지지? 그런데 이렇게 둠으로써 A일 때랑 B일 때가 함수값이 같죠? HA도 빵, HB도 빵. 0인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들이 같아졌지. 그러니 그 상황에서 롤의 정리를 써주면 된다. 그럼 롤의 정리한 기울기가 0인 점이 있기 때문에 F' 빼기 G'이 0이네. 넘어가면 F'이 평균 변화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직관적 판단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공부를 했으면 하나만 좀 주의를 하자. 평균값 정리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평균값 정리도 일종의 뭐냐면 명제야, 명제. 어떤 명제냐면 b-a 분의 fb-fa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주어졌을 때 그때 f'C인 C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뭔 말이냐면 이 명제역 f'C와 같은 b-a분의 fb-fa를 만족하는 닫힌 구간 a, b가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주어졌을 때 아, 얘랑 같은 기울기가 있겠지. 라는 정리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아, 항상 1대1 매칭되는 거구나 라는 정리가 아니에요. 예시 하나만 느끼면 됩니다. y는 x의 세제곱 생각해보세요. f'의 0은 0이다. 즉 기울기가 0인 점은 하나 있지. 근데 어떠한 두 평균 변화율을 잡아도 0이 될 수 있나? 없지. 이해돼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평균 변화율이 나타낼 수 있는 실수들의 집합하고 미분계수가 나타낼 수 있는 실수의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 이게 있으면 이게 있다는 참이지. 근데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는 거짓인 명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거예요. 자, 주어진 구간, 뭐 어떤 구간 내에서 f'x라는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고 치자. 닫힌 구간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하면. 그치? 있을 때 평균 변화율,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b-a분의 fb 빼기 fa가 나타낼 수 있는 실수의 범위는 최소값 m과 최대값 m을 나타내지 못해요. 3차 함수의 변곡점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는 미분계수가 최소인 점이야. 아무리 가까이 잡아도 그런 평균 변화율은 안 나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집합보단 미분계수의 집합이 크다예요. 오케이? 물론 이거를 뭐 내신에서 저격하지는 않아요. 배제고열 같은 모의고사 스타일은. 그래도 논술에서 이거 워낙 이 파트가 중요해서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한번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두는 겁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값 정리 문제도 딱 몇 개만 풀어봅시다. 13, 14 같은 거 알아 하시고요. 16번, 이 방금 MVT의 함정에 해당하는 게 16번입니다. 이거 하나 하고 쉽시다. 이것도 안 한 건 체크해놔야지. 13, 4, 5. 자, 그 다음 16번. 함수 이거에 대하여 large a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 바로 t는 하고 이항을 해보면 b-a분의 fb-fa다. 즉 평균 변화율의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a입니다. 맞죠? 근데 그러한 a가 열린 구간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0초가 2 미만에 있대요. 0에서 2 미만. 그러면 f'x부터 한번 구해볼게. 보현아, f'x가 뭐임?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의 9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구간 0,2에서 얘는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대칭 축이 2네요. 그러면 2일 때 기울기가 얼마지? 아이씨, 3으로 해놔야겠다. 3괄호 x-2의 제곱 빼기 3인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9겠지. 근데 마이너스의 3이라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제일 가파른 9라는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은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이해되냐? 따라서 마이너스의 2부터 8까지의 11개라고 대답하시는 게 맞겠지. 오케이. 왜 2일 때 마3 아니야? 그러니까 마3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마이 9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8 정수라서 11개라고 말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뭐 교과서 개념만 따라가면 굉장히 허접한 할 얘기 별로 없는 단원인데 조금 더 딥하게 한번 해봤고 나머지 문제들은 쉬운 거 빼고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특히 준킬로 몇 개 넘어간 게 참 마음에 걸리니까 그런 거 꼭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진도 다 나가야 되니까 쉬었다가 빨리빨리 증가 감소 갑시다.